60대 부부 4커플이 알래스카 드날리 국립공원에서 3박 4일을 보낸 후 7박 8일 크루즈를 떠납니다. 배가 앵커리지 근교에서 시작해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끝마칩니다. 알래스카 크루즈의 피크 시즌은 6, 7, 8월인데 저희는 그 시간 약간 전인 5월 23일 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573불, 한화로 약 85만 원 정도 지불했는데요. 여기에 팁과 항공료가 추가됩니다. 미국 그룹온이라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예약했는데요. 여행 상품, 식당, 마사지, 스파, 액티비티, 호텔 등 저렴한 가격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용한 선박은 그랜드 프랜시스인데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약 3,700명 정도 타는 중대형 선박입니다. 밑으로는 배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여기도 보이네. 근데 지난번에 아스마라 중형 배를 탔었잖아. 그때는 배가 움직일 때 좀 울렁울렁하고 그 모션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거는 대형 프린세스 배라서 그런지 그 모션 느끼는 게 좀 덜하는 것 같아. 크게 바들되지 않는 것 같아. 아, 나는 전혀 가는 거를 몰랐는데 아까 샤워를 하는데 그 모션을 느끼겠더라고. 그 아침에 그 버페 쪽으로 왔는데요. 뭐 항상 우리가 먹는 것처럼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오늘 아침에 좀 일찍이 좀 그 세미나 비슷한 그 여기 인트로덕터리 알래스카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기 위해서 빨리 먹고 가려고 버페를 선택했습니다. So here we have a glacier in the middle here, and you can see there's kind of rocky sides of that glacier. It will move oftentimes through valley floors, and they will change the whole scenery and landscape around them. 휴버트 빙하에 왔습니다. 배에서 보는 빙하가 대단하네요. 알래스카에서 가장 거대하고 유명한 빙하 중 하나예요.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지역까지 이어져 있는 거대한 활동형 빙하로 지금도 계속 움직이며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배에서 멀리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길이는 약 122km, 76마일에 달하고 폭도 매우 넓어서 크루즈가 가까이 가면 마치 거대한 얼음벽 성벽 앞에 선 느낌이 들어요. 특히 유명한 이유는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칼빙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빙은 빙하 덩어리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바다로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보면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져요. 알래스카 크루즈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로 뽑힙니다.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볼 수 없었어요. 알래스카 크루즈의 하이라이트라 불리는 글레이셔 베이입니다. 250년 전만 해도 이곳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얼음으로 덮여 있었지만 빙하가 후퇴하면서 지금의 글레이셔 베이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숲과 바다는 모두 빙하가 남긴 작품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개의 거대한 빙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빙하는 마르조리 글레이셔라고 하는데요. 글레이셔 베이의 대표 스타 빙하이며 높이 약 75m, 250피트의 빙벽이 바다 위에 솟아있고 현재도 비교적 활발하게 전진 또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드문 빙하입니다. 크루즈 선박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빙하예요. 램프루 빙하입니다. 강렬한 푸른색으로 유명한데요.
크루즈가 지나가며 가까이 볼 수 있는 빙하이며 햇빛을 받으면 선명한 코발토 블루 색깔이 나타납니다. 빙하의 얼음이 파랗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아주 오래 압축된 얼음이 붉은빛 계열은 흡수하고 파란빛만 반사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햇빛이 좋을 때는 에메랄드 빛이나 푸른 수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알래스카의 뮤어 글레이셔는 글레이셔 베이 안에 있는 유명한 빙하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거대한 빙하였지만 지금은 후퇴가 많이 진행된 빙하로 유명합니다. 현재의 뮤어 글레이셔는 수십 킬로 이상 뒤로 물러났고 두께와 규모도 크게 감소하여 바다 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기후변화 연구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는 알래스카의 작은 항구 도시이며 크루즈 기항지인 스캐그웨이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캐그웨이 대표 액티비티로 화이트 패스 기차가 있는데요. 저희는 늦게 예약을 시도해서 표가 다 팔렸어요. 할 수 없이 온라인 여행사 Get Your Guide를 통해 버스 투어로 대치했습니다.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갔다 오기에 여권을 챙기셔야 합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800년대 골드러시 루트를 따라 올라가며 절벽, 폭포, 눈 덮인 산 풍경이 엄청나고 창밖이 계속 다큐멘터리 화면 같은 느낌인데요. 특히 비 오거나 안개 끼면 분위기가 더 영화 같답니다. 이곳은 골드러시 세미터리라고 불리며 스캐그웨이 외곽 숲속 언덕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요. 알래스카 여행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은 장소 중 하나예요.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1898년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시대의 실제 인물들과 사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 현장입니다. 1898년 골드러시 때 수만 명의 광부들이 캐나다 유콘을 향해 지나가던 관문이 스캐그웨이였는데요. 여정 중 사고, 질병, 총격 사건 등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이 묻힌 곳이 이 묘지입니다. 이곳은 스캐그웨이에서 가장 오래된 묘지이고 지금은 작은 숲길을 따라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숲속에 조용히 있는 작은 묘지, 오래된 나무 묘비와 돌무덤, 심지어 2살짜리가 묻힌 묘비를 보니 마음이 뭉클하네요. 이 묘지가 특별한 이유는 이름 있는 전설들이 묻혀있기 때문이에요. 골드러시 시대에 악명 높은 인물이자 스캐그웨이를 장악했던 사기꾼이며 범죄 조직 보스 소피 스미스라는 사람과 소피 스미스를 막기 위해 맞선 도시측 인물 프랭크 리드가 총격전으로 서로 치명상을 입히고 둘 다 결국 이 묘지에 묻히며 서부 개척 시대의 마지막 결투 이야기처럼 전해진답니다. 저희는 하지 않았지만
빙하 지역 헬기 투어도 있고 허스키와 갯썰매 체험도 있어요. 가격은 비싸지만 만족도 높고 알래스카 느낌을 제대로 낼 수 있답니다. 스퀘그웨이 다운타운을 산책했어요. 골드러시 시대 거리, 빈티지 상점, 카페, 기념품 쇼핑 등이 있는데요. 마치 영화 세트장에 온 느낌이네요. 아, 우리를 못 봤다고? 아니, 홍합을. 우리는 안 반가워? 우리는 만났지. 김재영이. 에다가 저기 그거 있어. 있잖아. 우리 아까 죽고기인데 고추. 이게 할로핀. 이게 매콤해. 알래스카 크루즈 기항지 중 하나이며 알래스카주의 수도인 주노입니다. 알래스카 크루즈에서 주노는 자연 스케일이 확 커지는 대표 기항지예요. 날씨가 매우 변덕스럽고 비가 자주 와서 우비와 겹겹이 입는 것이 필수입니다. 명성답게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우비와 겹겹이 옷을 입어 무장하고 시내버스 타고 맨델홀 빙하로 향합니다. 시내버스로 약 30분 거리에 있고 거대한 빙하와 푸른 호수와 폭포가 있어요. 호수는 빙하가 녹으며 생겼다고 합니다. 빙하 전망대와 폭포가 있습니다. 지금 맨델홀 빙하를 가고 있는데요. 주노라는 기항지인데 여기가 그 알래스카 주의 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육지로는 여기는 올 수 없고 배로나 아니면은 비행기로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의 그 수도 중에서 스테이트 수도 중에서 여기밖에 그런 데가 없다는 것 같아. 그게 특이한 점이고 근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네. 공기가 너무 배 안에만 좋고,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고. 근데 아까 타운 봤지만 그 미국 본토에서 있는 모든 가게들이 다 있더라고. 그 스테이트 팜, 뭐 호라이즌, H&M, 얼블라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맞아. 그리고 어제 갔던 스테이크웨이는 서부 마을처럼 생겼는데 여기는 완전 모던한 그런 도시네. 나무에 솜처럼 길게 매달려 있는 건 올드맨스 비어드라고 부르는 지의류예요. 겉보기엔 이끼나 섬 같지만 사실은 균류와 조류가 공생하는 생물이고 공기가 아주 깨끗하고 습한 숲에서 잘 자란다고 하네요. 알래스카나 태평양 북서부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며 길게 늘어진 게 마치 노인의 수염 같네요. 특히 알래스카 숲에서는 이런 지의류가 나무마다 달려 있어서 약간 신비롭고 원시림 같은 느낌을 주네요. 나무마다 걸린 자연의 수염처럼 알래스카 숲은 살아있는 원시림 같습니다. 솜처럼 매달린 지휘류가 이 숲의 맑은 공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사리와 고비가 널려 있네요. 미국의 많은 곳에서 산에서 고사리 채취가 금지되어 있어요. 한국 분들이 여럿이서 고사리 따러 산에 들어갔다가 한 사람이 길을 잃어 찾는 과정에서 고사리 채취한 게 발각되어 거금의 벌금을 내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았지만 바다 위에서 범고래, 혹 등 고래 관찰이 가능한 고래 투어가 있고요. 빙하 착륙 가능한 헬기 투어도 있답니다. 고래 투어는 오전이 성공률이 높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우비 입고 시내버스를 타며 고생했지만 변덕스런 알래스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알래스카 여행 중 처음 입는 우비라 감사한 마음이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을 산책했어요. 기념품 가게들, 해산물 음식점, 크루즈 거리 등이 있어요. 킹크랩이 유명하다 하여 알아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 월남국수로 대신했습니다. 캐치카는 흔히 알래스카의 첫째 도시라고 불립니다. 또 연어 사업으로 유명해서 Salmon Capital of the World라고 연어의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캐치칸이 현재 남아있는 알래스카 도시 중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치칸은 알래스카 크루즈에서 가장 알래스카다운 분위기로 많이 꼽히는 항구예요. 물, 숲, 원주민 문화가 강하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주노와 마찬가지로 도로로는 갈 수 없고 오직 배나 비행기로만 접근되는 도시입니다. 캐치칸은 비가 자주 오는 곳이라 우비가 필수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를 liquid sunshine, 액체 햇살이라 합니다. 그래서 숲이 항상 진한 초록색이고 안개와 비가 오히려 분위기 최고로 만든답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은 맑아서 예쁜 꽃들과 식물들을 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디날리 국립공원에서 20불 주고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패스를 사서 이용했는데요. 크루즈 기항지에서도 그 패스를 사용하여 2번이나 무료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한 패스당 4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한국의 장승과 같은 토템폴이 많이 있는데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원주민 부족의 역사와 전설, 가문을 새긴 나무 조각 기둥입니다. 토템폴은 주로 수백 년 된 붉은 삼나무 레드 시다를 깎아 만들며 독수리, 까마귀, 곰, 범고래, 개구리 같은 동물 형상이 많이 등장해요. 이 동물들은 단순한 동물들이 아니라 각 부족과 가문의 상징, 조상 이야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역사책에 가까워요. 알래스카에서 토템폴이 가장 많은 곳이 캐치칸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외 토템폴이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크릭 스트릿에 와 있어요. 물 위에 세워진 옛 홍등가 거리였던 곳이에요. 예전에 골드 러시 시절 선원들이 많이 오가던 항구 도시로 술집, 숙소, 유흥가가 밀집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나무로 만든 데크길, 작은 상점, 갤러리, 카페, 연어가 올라오는 개울, 예쁜 산책로가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특히 여름에는 연어가 크릭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랍니다. 바다 표범이나 이입의 독수리도 볼 수 있어서 자연 체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낚시 투어, 보트 투어나 비행기 투어도 인기랍니다. 7, 8월의 연어 시즌에 다시 와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도 보고 싶고 낚시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물 위에 지어진 알래스카의 이야기, 골드러시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지금은 가장 평화로운 산책길로 캐치칸에서 가장 감성적인 장소입니다. Your food, making sure it's coming out just right. That goes to the shoe chefs, Francis, Randy, and Paulo. Cargo ships. But the best ships of all are friendships. Salute. Salud! Cheers. Cheers. Salute. 여행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꼭 한 번쯤은 생기죠. 이번 여행의 마지막 날도 그랬습니다. 알래스카 여행을 마치고 토론토를 거쳐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 밤 12시면 집에 도착해서 편하게 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온 메시지. 뉴욕행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항공사에서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변경해주고 호텔과 식사도 제공해준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텔까지 이동하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실제로 잘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4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냥 공항에서 밤을 새울까? 그래도 호텔을 가볼까? 한참 고민 끝에 호텔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여행 마지막에 이런 변수가 생기다니 말이죠. 그런데 막상 호텔에 도착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뜻밖의 4성급 호텔에서 편하게 쉬고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도 즐기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순간보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요. 결국 비행기 취소는 작은 해프닝이 되었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또 아침 비행기가 아침 일찍 새벽 3시라서 몇 시간 못 자고 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호텔 자체는 아주 깨끗하고 멋있네요. 또 토론토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이렇게 또 한 번 와보네. 이렇게 인연을 맺네. 내 쌍의 60대 부부가 2주간의 여행을 재미있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끼리만 여행할 때는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지만
이번 여행은 친구가 주관하고 수고하는 바람에 저희는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둘만이 하는 여행도 좋지만 친구들과 하는 여행은 더 재미있네요.